도어 패널 하면은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냐? 안쪽 패널 수리 여부. 도어는 이너와 아우터가 있잖아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리가 있다. 안쪽 패널 수리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도어 인사이드, 손잡이 3 번이네요. 얘기할 거 없죠. 둘 중에 가동률 둘 중에 하나 문제였구나. 가동률과 작업 능률. 가, 실, 직입니다. 다시 가동률은 실제 분의 직접 작업입니다. 가, 실, 직. 작업 능률입니다. 작업 능률, 직, 표입니다. 작업 능률은 직접 작업 시간분의 표준 작업 시간이다. 그래서 가실직, 작직표 기억해지. 가실직, 작직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시험에 나와. 가실직, 작직표. 그러면 얘는 8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62.5. 그죠? 가실직, 작직표. 여기 있네.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가실직, 작직표, 가실직, 작직표, 가실직, 작직표. 한 세네 번씩 하세요. 가실직, 작직표. 손상 상태 사고 설명으로 틀린 것. 손상 상태는 외관을 관찰할 수가 있죠. 손상 형태를 관찰할 수 있고 구조적 측면을 관찰할 수가 있다. 뭐예요? 사고 기록은 아니죠. 그래서 대신 이것도 하나 기억해 준다. 어떻게? 45도 각도를 준다. 그리고 뭐야? 간접 손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페라가 그냥 이것은 뭐 2차 충격이라든가 여기서 직접 손상, 간접 손상 기억해둬야 돼. 직접 그 손상은 뻥해서 직접 부딪힌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그래. 그다음 간접 손상은 얘가 빵 최초 충격에 의해 부딪힌 손상이 밀림이나 후퇴로 인해서 닿지도 않았는데 필러나 루프가 변형이 생기는 거. 다시 교통사고 났을 때 도어가 안 열리는 거. 그것들을 간접 손상이라고 해요. 1차 충격. 1차 충격 빵 했어. 얘가 1차 충격이에요. 빵 한 대가. 충격받은 데가 1차 충격. 근데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와 반대로. 갑자기 세니까 관성에 의해서 2차 충격. 네 가지 중에 한 문제 나와. 다시 직접수나 접촉한 손상. 얘가 밀림이나 후퇴로 인해서 뒷도어 안 열리는 거. 간접 손상. 접촉한 손상을 1차 충격. 그리고 얘가 갑자기 세니까 관성에 의해서 반대로 뛰쳐나오는 거. 2차 충격. 합니다. 가격조사 산정 교육. 진단평가사는 가격조사 산정 교육을 받지 않는데 가격조사 산정자 중에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사. 다시 얘기해서 조건입니다. 가격조사 이 산정자 될 수 있는 조건부는 뭐가 있냐면은 진단평가사 플러스 정비기능사 이상이면 됩니다. 얘가 가격조사 산정이고 또한 기술사도 할 수 있는 차량 기술사. 기술사도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기술사는 꼭 교육을 16시간 받아야 돼. 16시간. 다시 진단평가사는 정비 자격증이 있으면 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돼. 기술사는 교육을 꼭 받아야 돼. 몇 시간? 16시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뭐야? 요거에 산정 방법, 법령, 실무, 직무윤리를 꼭 받아야 돼. 그래야만 된다. 기술사는. 그래서 기술사와 관련 없는데 기술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그죠? 갑니다. 엔진 어세블리 오버홀 얘는 주는 문제네요. 조형 기어 박스는 왜 나오냐 갑자기. 그죠? 갑니다. 충돌역학관점 속도가 빵 때렸어. 그럼 손상되는 얼마나 되겠어요? 제곱에 비례한다. 4배. 그죠? 빵 때렸을 때 손상은 4배다.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해 주세요. 어,
차체 패널의 변형에 대해서 손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손상의 종류. 그러면 차체는 철판, 아까 휀다 종류죠. 쇳덩어리, 멤버 종류, 그다음에 플라스틱, 다음에 유리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철판떼기는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뭐 긁힐 수가 있죠. 그죠? 철판은. 쇳덩어리는 비틀리고 뭐 늘어나거나 뭐 그러겠죠. 하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 멤버는. 깨진 건 뭐야? 유리겠죠. 플라스틱 또는. 그죠? 얘가 뭐 철판 안 깨진다. 다시 요거 별 5개 기억해 주세요. 얇은 철판은 긁힐 수도 있어. 요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쇳덩어리 멤버는 쭉 줄어들거나 비틀려져. 그죠? 플라스틱 수지는 균열 깨진 박리가 있다. 유리는 균열과 파단이 있다. 균열과 파단은 뭐다? 유리다 해서 기억해 주세요. 균열 파단은 유리다. 파단 쫙 갈라져. 균열과 파단 유리다. 유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42번. 동력 전달 장치가 관련이 없는 거. 등속 조인트, 클러치, 추진축, 그다음 타이로트 엔드는 뭐 어디에 들어가요? 타이로트 엔드 조향장치잖아. 문제도 아닙니다. 엔진 조정 작업 구분에서 우리가 엔진 조정 A, B, C가 있다. 다시 해서 A는 시동키는 찰나. 시동키는 뭐요? 매연 나오죠? A는 시동키는 찰나. 시동키는 찰나를 A라고 한다. B는 얘를 포함하면서 뭐가 들어가냐? 간접적인 거, 에어쿨이라든가 주변 장치에 관련된 거. C는 얘네들 A, B를 포함하면서 오버홀 하는 것을 C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매연 측정하는 것보다 A다. 다시 A는 점화 시기를 얘기한다. 요 시기. 점화 시기에는 매연 측정까지 달라붙는다. A를 포함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주변 잡것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거 문제 잘못 나왔네. 그죠? 얘네들은 B도 들어가잖아요. 제가 A를 포함하잖아. 그죠? 얘네들을 포함하니까 이거 문제 잘못 나왔네. 그죠? A와 B를 포함한 게 C야. 그죠? 그죠? 내가 잘못 넣었네. 이해를 잘못하나? 하여튼 A는 점화시기, 다음에 B는 A를 포함한 주변 요소. 그래서 뭐 에어클리너라든가 아니면은 라디에이터 캡이라든가. C는 A와 B를 포함하면서 뭐예요? 오버홀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네. 흡기다기한 진공, 가솔린 기관, 대기압 차이를 이용한 거. 뭐예요? 진공식이죠? 진공식. 부스터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는 파스칼 원리, 유압식은 파스칼이다. 표준 작업 시간 역할에 대한 설명을 아닌 거. 표준 작업 시간이 왜 있냐? 공임의 적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 작업 능률 향상, 뭐 이런 거, 작업자 인권과 관련 없죠. 요게 세 가지죠. 요거 시험 잘 나와요. 표준 작업 시간은 공임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영의 합리화를 수 있다. 요거. 실리형과 코일형. 뭐 얘는 뭐 얘기할 거 없죠. 코일형 옛날 거냐 요즘 거냐. 요즘 건 병렬이다. 좀 좋은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거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동 변속기 오일 점검 항목과 바르게 연결된 거. 오일 레벨 유량이죠, 유량. 그죠?
누유부위가 젖어 있다. 아, 맺혀져 있다. 부품의 노후로 인해서 묻어 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세라고 합니다. 미세. 묻어 있는 상태. 부품의 노후로 인해서 맺혀져 있는 상태. 어? 맺혀져 있다기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 맺히거나 흐르는 상태. 떨어지는 상태. 얘가 조금 저기 안에 문제가 정비요죠. 누유가 좀 이게 누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유 다시 미세는 부품의 노후로 인해서 묻어 있는 상태를 미세라고 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상태를 누수라고 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정비요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얘들 별로다. 그죠? 다시 부품의 노후 미세 떨어진다. 누수 운행이 불가능하다. 수리가 필요하다. 정비요. 이 문제예요. 자, 현가장치는 스프링 아래 진동이 있고 위에 진동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스프링 위의 진동은 차가 견딜 수 있는 진동이다. 견딜 수 있는 진동은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인드업, 앞뒤로 와인드업이 생길 수가 있고 휠홉, 상하로 느껴질 수 있는 좌우로 휠 트럼프가 있다. 휠홉, 와인드업, 앞뒤로 초과됐을 때 다시 그럼 위의 진동은 얘가 좀 전에 알죠. 위의 진동은 네 개가 있어요. 위의 진동. 첫 번째 바운싱, 상하로. 그죠? 그 다음에 롤링, 롤링. 롤링은 뭐야? 좌우로. 요잉, 저 차 전체가 회전. 그 다음에 피칭, 앞뒤로. 그냥 뜻은 몰라더라도 스프링 위에는 바운싱, 롤링, 요잉, 피칭이 있다. 하지만 얘네들이 견디지 못하고 초과되는 진동을 우리는 아래 진동이라고 해요. 바운싱, 휠홉. 바운싱이 초과돼서 휠홉이 발생하고 롤링이 초과돼서 휠 트럼프가 발생하고 피칭이 초과돼서 와이는 요잉은 위의 진동이죠. 여기 있네. 거기서 얘네들이 스프링 위의 진동이다. 가해지는 부분이 견딜 수 있는 무게,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중량을 우리는 스프링 위에, 그 다음 뭐예요? 초과된 거, 부분이 아래로 초과된 것은 휠로 필트로 와인드업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쪽에 바퀴보다 안쪽 바퀴 각도를 크게 한다. 뭐야? 에코마가 장토죠. 좀 전에 설명해 줬습니다. 조향장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했습니다. 제3브레이크. 1브레이크는 뭐예요? 제동, 풋브레이크죠. 2브레이크는 핸드브레이크. 3브레이크는 엔진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엔진브레이크를. 그럼 여기 핸드브레이크 바로 있네. 그죠? 1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그죠? 2브레이크는 핸드. 그 다음에 3브레이크는 엔진브레이크. 이력 정보에 허위로 제공했다. 무조건 허위로 했다 하면은 요겁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기억해 주세요. 허위로 했다. 성능 점검 허위 고지 허위 뭐라고요?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보증을 안 해준다 하면은 1년 반띵 1년 이하 1천만 원. 보증을 안 해준다 하면은 1년 이하 1천만 원. 허위로 했다 하면은 2년 이하 2천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기업 B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비율이죠. 작은 것분에 큰 거 한다. 기억해 주세요. B는 작은 것분에 큰 거 한다. 그럼 작은 게 뭐야? 하나 남았네. 또 하나 나올 수가 있죠. 한 바퀴는 뭐야? 360도잖아. 그죠? 360도잖아. 조양이들 한 바퀴, 핸들이 한 바퀴 돌지. 삐뚤하면 몇 바퀴, 쬐끄만 건 몇 바퀴 도냐. B 하면 작은 것분에 큰 거 한다. 그래서 360, 18분의 360. 문제냐고. 작은 것분에 큰 거 한다. 기억해 주니다 B는. 그러면은 B가 적다. 핸들이 작다는 거야. 그죠? 수부족하.
길이가 크다 하면은 버스. 그죠?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오버헤드 캠축 장점이 아닌 거. 그래서 다 좋은데 격려어는 아니죠. ABS 특징에 관련된 것이 아닌 거. 얘도 뭐야? 방향과 안전성, 짧은 제동, 부품 간소한 아니죠. 잘 나와요, 이거. 뭐예요? 각밖에 분배한다. 뭐라고요? ABS 다 아실 것 같고, 장점, 안전성이다. 제동거리를 짧게 한다. 주행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차체는 프레임 방식과, 그죠? 분리형 프레임 방식과 일체형인 바디 방식이 있다. 바디 방식 대표적인 게 모노코크 바디다 했습니다. 책밸브 별 3개. 책밸브는 시험에 맨날 나온다.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빠꾸는 없다. 그죠?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빠꾸는 없다. 빠꾸는 없다. 막힌다 했습니다. 왜? 여기에 있던 흐르던 것이 멈춰져 있어야 시동도 잘 걸리고 잔압도 유지되고, 그죠? 그래서 잔압 유지다. 베이프록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제?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밸브 별 5개입니다. 57번.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방법을 고지하냐? 왜야? 말도 안 돼. 서면 문제도 아니다. 갑니다. 크랑크 축 베어링, 크랑크 축, 베어링 맞는 거. 크랑크 축은 이런 개빗, 헬멧, 트리메탈, 알미메탈 등등이 있대. 얘는 어쩌다 만났는데 얘가 잘 나와. 플라일은 관성 운동을 하는 거죠. 크랑크 축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폭발 행정 시 관성작용을 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죠? 기관 회전수 또는 실린더스의 무게가 달려질 수가 있죠. 왜? 진동을 관성을 이용해서 하는데 힘이 빡빡 들어가 가볍죠. 그죠? 반비례. 링기어가 열박음돼 있죠. 플라이휠이 좀 잘 나와요. 작성 시스템 외판 부위가 아닌 거. 외판 부위, 볼트 체결과 루프, 리어 펜더, 사이드 패널. 기억하라겠죠. 60번. 매세 발급하고 그 4번은, 좀 전했어. 발급일 기준하여, 그죠? 발급일,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1년 보관, 발급일 기준하여, 1개월 2,000km. 그죠? 이상, 120일 기준. 즉, 그것도 보존기간은 인도일 기준이고, 120일 유효하죠. 정론기록부는 발급일 기준으로 120일 유효하고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발급일 기준. 오케이.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스마트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전액 무료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및 취업자이며 우대 사항은 39세 미만 청년, 시흥시민, 직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직접 방문과 이메일 접수, 그리고 자바바 홈페이지 접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관 315호에 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은 메일로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신청서 양식을 찾기 힘드시다면 010-981-72981-7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면접 참여 필수입니다. 면접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평일에 진행하며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루 총 8시간 수업합니다. 교육 장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특전 내용은 무료 교육이며 관내 우수기업 동행면접 등 취업 적극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교육기간 훈련수당 지급되며 교재 구입 및 응시 수수료 등 보조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 진단평가사와 EV 진단평가사, 그리고 정비 기능사 관련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981-7-981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